해시태그 배신당한 믿음 마이너스 한 여성의 처절한 고백. 해시태그 프롤로그.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32살, 4살 된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평범한 싱글맘입니다.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를 써보는 이유는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4년 전 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결혼이 얼마나 빨리 지옥으로 변할 수 있는지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을 마주해야 했죠. 이 글을 읽는 내내 화가 치밀어 오르실 수도 있고 끝에서는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읽어주신다면 저는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해시태그 1. 달콤했던 시작. 28살이던 제가 강남의 한 네일숍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살아가던 저에게도 마침내 봄이 찾아왔어요. 네일숍 사장님이 소개해주신 남자분이었는데 첫인상부터 정말 믿음직스러웠거든요. 키 180cm의 넓은 어깨, 다정한 미소까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부모님도 모두 교사 출신의 훌륭한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보다 완벽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첫 만남부터 정말 신사적이었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쁜 가정 만들어요. 연애 3개월째 그가 제게 한 말이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6개월간의 달콤한 연애 기간 동안 그는 정말 완벽한 남자친구였어요. 매일 안부 문자를 보내주시고 데이트할 때마다 제가 좋아할 만한 곳들을 미리 알아봐 주시고 저는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환하게 웃는 신랑을 바라보며 저는 가슴 깊이 다짐했어요. 이 남자라면 정말 믿고 살 수 있겠구나. 하객분들도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부다. 행복하게 사세요라며 축복해 주셨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의 환한 웃음이 불과 석 달 뒤 절망의 눈물로 바뀔 줄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해시태그 2. 남편의 두 얼굴. 결혼 3개월째 꿈만 같던 신혼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었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다며 집에 와서 짜증을 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날 밤 12시쯤이었는데 술에 취해서 들어오더니 갑자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 밥은 언제 차려놓을 거야? 이 집에서 누가 돈 벌어오는데? 여보, 지금 밤 12시인데요. 술 드시고 좀 쉬셔요. 그러자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컵을 집어던지더라고요. 유리컵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소리에 저는 정말 놀랐어요. 닥쳐. 내가 뭘 안다고. 회사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술만 마시면 욕설은 기본이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어요. 처음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게 정말 그 다정했던 사람이 맞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면 또 달라져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울면서 빌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술만 마시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다시는 안 그럴게. 술도 끊을게. 그러면서 장미꽃을 사와서는 용서해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여보, 진짜 마지막이에요라고 하면서 용서해줬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일이 한 달에 3~4번씩 반복됐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저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축하드려요. 8주차시네요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었을 때 기쁨 반 걱정 반이었어요. 아이가 생겼네. 아이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아이 아빠니까 바뀔 거야. 그렇게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안 고쳐져요. 술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이 그런 거거든요. 해시태그 3. 마지막 희망이었던 시아버지. 임신 7개월이 되었을 때 남편이 갑자기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나 좋은 아빠가 될 자신이 없어. 무슨 소리예요? 그냥 따로 살자. 아이는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는 정말로 짐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임신 7개월의 몸으로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절망이었거든요. 그때 마지막 희망으로 생각난 분이 시아버지셨어요. 시아버지는 정말 인자하신 분이었거든요. 결혼 전에도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고, 우리 며느리는 정말 착하다면서 예뻐해 주셨어요. 시아버님이라면 아들을 말려주실 거야라는 생각으로 시댁에 찾아갔어요. 어머, 며느리야. 배가 정말 많이 불렀구나. 시아버지는 여전히 다정하셨어요. 제가 눈물을 글썽이며 상황을 설명하자 안쓰러워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 자식이 또. 우리 며느리 고생이 많네. 그러면서 제 손을 잡으시며 위로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역시 시아버님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태동 한번 느껴보자. 우리 손자가 얼마나 건강한지. 시아버지가 제 배에 손을 올리시더라고요. 저는 네, 아버님하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시아버지의 손이 제 배가 아닌 다른 곳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 아버님. 며느리야, 아버지가 좀 더 자세히 봐줄게. 시아버지는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계속 제게 손을 대려고 했어요. 저는 급히 일어나면서 소리쳤어요. 아버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런데도 시아버지는 태연하게 말하더라고요. 에이, 괜찮아, 며느리니까 괜찮잖아.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야. 뭘 그래, 가족인데. 저는 정말 온몸이 떨렸어요. 믿었던 시아버지에게서 돌아온 건 위로가 아니라 배신이었거든요. 급히 그 집을 나오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현실이야? 꿈이길. 제발 꿈이길. 해시태그 4. 남편의 충격적인 반응.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집에 왔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여보, 나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 뭐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아버님이 나한테. 아버지가 뭐? 나를 만졌어. 배를 본다면서 갑자기.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남편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뭐? 야, 너 지금 우리 아버지한테 누명 씌우는 거야? 누명이 아니라고. 정말 있었던 일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어. 넌 뭔가 오해한 거야. 저는 정말 절규했어요. 오해가 아니야. 내가 직접 당했다고. 그러자 남편이 탁자를 치면서 소리쳤어요. 닥쳐.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한 거라고. 당신, 나보다 아버지가 더 중요한 거야? 당연하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내가 우리 아버지 험담하는 걸 내가 어떻게 들어. 그리고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혼하자. 난 더럽혀진 여자와는 못 살겠어. 더럽혀진 여자. 내가 더럽혀진 여자라고. 너 혼자 상상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뭔가 있었던 건지. 어쨌든 난 못 견디겠어. 그리고 정말로 나가버렸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던가요? 남편은 끝내 아내인 저 대신 아버지를 택한 거였어요. 혼자 남은 저는 그저 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나만 이런 일을 하면서요. 해시태그 5. 지옥 끝에서의 결심. 홀로 남겨진 저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절망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뱃속의 아이가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얘야.
엄마가 미안해. 배를 쓰다듬으면서 속삭였어요. 그러자 아이가 또 움직이더라고요. 움직이네. 너도 무서웠구나. 그 순간 저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어요. 나약했던 며느리, 나약했던 아내에서 강한 어머니로 변하는 걸 느꼈어요. 얘야, 엄마가 널 지킬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널 위험하게 하지 않을게. 눈물을 흘리면서도 단단한 목소리로 다짐했어요. 이제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 엄마가 다 해낼 거야. 넌 그냥 건강하게만 태어나. 그날부터 저는 정말 달라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약한 듯 보였던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엄마로 다시 태어난 거였어요. 해시태그 6. 혼자서도 우뚝 서기. 출산 후 저는 정말 혼자서 모든 걸 해내야 했어요. 밤에 아이가 울면 혼자 달래고 아플 때는 혼자 병원에 데리고 가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을 볼 때마다 힘이 났어요. 우리 잘 살 거야. 꼭 잘 살 거야. 그 다짐 하나로 버텨왔어요. 네일숍 일을 계속하면서 아이를 키웠고 지금은 작은 네일샵을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4살이 된 제 딸은 정말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어요. 가끔 딸이 아빠는 어디 있어? 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말해줘요. 우리 엄마가 아빠보다 더 강하고 멋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걱정 마. 해시태그 에필로그.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가슴이 아려와요. 사랑이 때로는 지옥이 되기도 한다는 걸 믿었던 사람들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시련도 어머니의 마음만큼은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혼자서도 씩씩하게 딸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어요.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딛고 새로운 희망을 키워가고 있죠. 물론 쉽지 않아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용기를 낸 덕분에 딸만큼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거든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신다면 부디 용기를 내세요.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진 진실들을 더 이상 묻어두어서는 안 돼요. 당신도 당신의 아이도 소중한 존재니까요. 세상은 때로 잔혹하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저처럼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서 글을 써봤어요. 모든 분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길 바라며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